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모평균과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업할 때 그랬었죠. 모집단 안에서 모든 자료를 다 전수조사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한 자료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워낙 자료량이 많다 보면 전수조사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몇몇 개의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토대로 또 그 표본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 전 모집단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추정하는 케이스는 많다는 거죠.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크기 n짜리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x바, 소문자로 쓴 거죠. 신뢰도에 따른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신뢰 구간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신뢰도, 신뢰 구간. 신뢰도는 믿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신뢰 구간은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게 신뢰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 말을 통계적 자료로 믿기에 어느 정도 저 말을 신빙성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 걔를 신뢰도라 부르고, 그럼 선생님 말은 대략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믿을 수 있겠구나. 흔히 말하는 퍼센테이지 있죠? 몇 퍼센트 정도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신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겁니다. 밑에 보면. 얘가 아마 밑에 있을 거예요. 이게 문자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숫자를 보는 게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실 테니까 간단한 숫자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 위주로.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저런 게 나와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정규 분포,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 n을 따를 때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저번 시간에 한 거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얘는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제곱을 따르겠죠. 근데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몇 개 뽑아서 그 표본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표본 평균도 일반적으로는 뭘 따르죠?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의 평균과 같으며,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다. 기억하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처음에 주어진 원래 분산값인 모분산값을 자료의 개수 혹은 표본의 크기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표준 편차죠. 걔를 제곱한 값과 이렇게 같게 나타나죠. 이게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표본 평균을 정규 분포로 나타냈는데, 지금 우리는 다시 뭐 해야 되냐면 이 표본 평균을 표준화를 시켜야 되죠. 그렇지? 표본 평균을 표준화를 시켜. 원래는 표본 평균이 뭔가 어떤 표본 평균이 주어 있을 텐데, 걔를 표준화시킬 때 표준화되는 과정에 원래 표준화하는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주어져 있는 확률 변수, 지금 확률 변수가 표본 평균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평균을, 그 확률 변수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빼고 걔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눕니다. 그러면 표준화가 됐었죠. 됐니? 그렇게 표준화가 됐는데 그 표준화된 값을 지우고요. 표준화된 값이 마이너스 1.9,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봐야 돼요. 마이너스 1.9 이상 1.96 이하, 여기에 확률값을 조사하면 그 확률값이 0.95라고 값이 써 있을 겁니다. 정규 분포표를 보고 그림 만들어 보면 정확히 말하면 0.475예요. 0에서부터 1.96까지가 0.475야. 근데 0에서부터 0.96까지가 0.475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1.96까지도 똑같은 좌우 대칭이니까 0.475가 나오겠죠. 그 둘을 더한 게 0.95예요. 됐니? 여기 있는 이거를 신뢰도라고 불러요.
신뢰도는 이 확률값에 곱하기 100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겁니다. 0.95에다가 100을 곱하면 95%가 되죠. 이게 신뢰도입니다. 95%만큼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해하셨어요? 사실은 얘는 뭐를 추정하기 위함이냐면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함인데 이 식을 모평균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얘를 곱해요. 그럼 이걸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어차피 양수값이라 부동은 안 바뀌고 x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지? 됐니? 여기 있는 m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변에 x바를 빼야 돼요. 그럼 여기 x바를 빼. 마이너스 x바. 여기 마이너스 x바. 여기다가 마이너스 x바. x바를 뺀 겁니다. 그럼 얘는 지워지고 다시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요. 그럼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동화 반대로 바뀌면서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되죠? 그렇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가운데 m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는 둘 다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뢰 구간이라는 겁니다. 뭐를? 모평균 값이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라는 신뢰 구간이에요. 그럼 뭘 추정하는 거냐면 표본 평균과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 그 다음은 표준 편차를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대략 모평균이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한 우리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표본 몇 개를 뽑아요. 그 표본들의 평균을 조사하고 그 표본의 크기와 표준 편차를 통해서 전수조사했을 때 원래 있었던 만약에 뭐 고등학교 몇몇 학교들의 표본을 통해서 이렇게 대략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 평균이 아마 여기 안에 존재할 겁니다라는 신뢰 구간을 만들고 요런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뜻은 요런 신뢰도를 아마 모평균이 전체 고등학생의 평균이 대략 여기쯤 있습니다라는 이 자료를 95%로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신뢰도가 나름 높다는 뜻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 표현이에요. 아셨습니까?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X반은 어차피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을 뽑아냈다고 치고 여기 있는 N은 표본의 크기, 표본의 개수니까 얘도 뭐 뽑아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여기는 시그마가 좀 이상한데? 시그마? 시그마 왜 이상해? 여기는 시그마라는 거는 모표준 편차예요. 모표준 편차.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 모평균을 몰라서 추정하는 판에 모표준 편차를 어떻게 할 거야? 대한민국 학생들의 평균값을 몰라. 근데 대한민국 학생들의 표준 편차는 알아. 이건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인데 표본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대신해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알 수 없게 지금은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모표준 편차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로 대신해 쓰기도 해요. 알겠니? 이 표현도 알아야 된다. 여기는 이 표현이죠. 이 표현. 여기서 얘는 어떤 값의 음수, 얘는 어떤 값의 양수 이런 느낌인데 절대값을 씌우면 나중에 어떤 책에 나올 겁니다. 어떤 그 문제는 나올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따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표준, 이런 것들을 절대값 씌워서 표현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뭐 절대값 씌워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데서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구간이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씌우고 이게 뭐예요? 표준화된 변수죠.
표준화된 변수가 마이너스 1.96 이상 플러스 1.96 이라는 얘기는 그 표준화된 변수의 절대값이 1.96 이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절대값이 1.96 이하인 거는 그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플러스 1.96 이하일 테니까. 그렇지? 근데 얘가 아까 표준화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안 주고 보통 이렇게 줘요. z바가 z의 절대값이 1.96 이하일 때라는 뜻은 이런 뜻을 말하고, 이게 1.96은 흔히 신뢰도가 95%일 때 주어지는 상수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신뢰도 95%면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고, 보통 고등교과에서는 신뢰도 95%와 신뢰도 90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아니, 요 밑에 건가? 아이고. 여기 있어요? 여기 신뢰 구간, 이것도 이렇게 좀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주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주냐면 P, Z의 절대값이 2.58 이하일 때 이렇게 줍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면 이 말은 어쨌든 이 말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 0이죠? 여기까지. 이게 얼마냐면 2.58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면 P 0 이상 Z가 2.58 이렇게 줬잖아요. 이거를 이걸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면 0.495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0.49예요. 그럼 이 반대로 대칭되는 이쪽도 똑같이 0.49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58부터 플러스 2.58까지 확률값을 다 더하게 되면 얘랑 더한 값인 0.99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괜히 나온 게 아니고 표를 보고 나온 값이야, 저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값이 0.99일 때 같은 말이라고 했죠? 얘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만들려면 이 Z반은, 그러니까 Z의 절대값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마이너스 2.58 이상 Z가 플러스 2.58 이하. 그리고 얘는 다시 Z가 아까 말한 표준화되기 전에는 표준화하는 과정이 이랬었다는 얘기죠. 얘가 마이너스 2.58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2.58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양변에 얘를 곱하고 이걸 넘겨서 계산하다 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 m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표본평균에다가 이만큼을 빼고 표본평균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값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평균이 들어갈 예상할 수 있는 신뢰도는 99%에 달한다라는 표현이죠. 이유는 왜 그러냐?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유는 아까 1.96보다 2.58이 숫자가 크지? 그렇잖아? 그럼 이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x바에서 이 정도 숫자를 크게 되면 이 양쪽 끝값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평균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되니? 봐봐. 모평균 값이 예를 든 거야. 모평균이 70과 65 사이에 있을 거로 예상되는 확률값과 모평균이 1보다 커 나왔고 9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값이 누가 더
확률이 높을까? 밑에 게 확률이 더 높지 않아? 위는 굉장히 자세하잖아. 모평균이 65와 74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상하는 것과 야 모평균은 1점보다 커놨고 99점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이건 너무 넓잖아 범위가. 그럼 얘는 신뢰도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웬만해서는. 근데 여기는 좀 구체적이지. 좀 더 구체적이니까 아무래도 신뢰도가 혹시 그럴지 안 그럴지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얘가 확률이 높고 아까 1.96이 확률이 낮은 이유는 얘가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에요. 범위가 더 넓으니까 아마 그 안에 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 대학 수학 수학 영역 나형에서 음시한 수험생의 점수는 평균 M, 표준편차 15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 M, 표준편차 15의 제곱. 근데 여기서 시험을 본 수험생 중에 2,500명을 임의로 추출했어요. 이게 표본의 크기인 거죠. n의 값이 2,500. 표본의 크기. 점수를 조사했더니 평균 65, 자, 평균이 65점, 모평균 M에 대하여 담을 구하시오. 이 평균이라는 건 무슨 평균을 말하죠? 이미 추출해서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이니까 이게 X바가 되는 거죠. X바가 65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 X바. 담을 구하시오. 단, Z의 절대값이 1.96일 때는 0.9, Z의 절대값이 2.58일 때는 0.99로 계산한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계산하시오. 아까 신뢰 구간 계산한 식이 있었죠? 식? 어디에 썼었죠? X바 마이너스 요 앞에 어떤 숫자가 붙지. 근데 신뢰도 95%일 때는 뭐가 붙냐면 1.96이 붙어요. 여기는 95랑 여기는 95는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커놨고 모평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신뢰도 99%일 때는 식이 똑같아. 똑같은데 99%일 때는 요게 붙는 거예요. 2.58이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게 신뢰도 구간을 계산하는 관계식이에요. 여기는 이제 숫자만 채워넣으면 돼요. 이 x바가 뭐였죠? 표본 평균. 지금 문제 나왔잖아. 65점이라고. 그 다음에 루트 n. 루트 n. n이 얼마였죠? 2500. 루트 2500. 시그마. 시그마는 여기 있었죠? 표준 편차 15, 모 표준 편차 15. 이렇게 채워 넣어가면 돼. 이렇게. 얘도 똑같이 65, 루트 2500, 시그마 15.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루트 2500은 얼마예요? 루트 2500은 뭐의 제곱이에요? 50의 제곱이지. 그렇지, 50. 그럼 50분의 15. 약분하면 얼마니? 10분의 3. 그렇지. 5로 약분하면 10분의 3이 나와요. 됐니? 그럼 여기 계산해보죠. 1.96 곱하기 10분의 3이야. 그럼 1.96에 10을 곱하면 10을 나누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럼 0.196이 되죠. 0.196 곱하기 3. 36, 18, 39, 27, 5, 0.588. 맞나요? 그럼 얘는 65 빼기 0.588. 그럼 얼마야? 64.412 보다 m이 커 나왔고 65에다가 0.588을 더하면 65.588.
이게 뭐죠? 모평균이 이 안에 들어간다.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신뢰 구간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럼 밑에 것도 똑같잖아. 뭐 숫자만 다르죠? 여기 65 들어가고요. 여기 아까 계산한 게 얼마였죠? 10분의 3이었고요. 65 들어가고. 여기는 10분의 3이 들어가고.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0.258에 3을 곱하면 3, 8, 24, 7, 1 올라가고 2, 3은 6, 7. 0.774. 그럼 얘는 65.774. 여기는 65에서 0.774를 빼면 64.226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얘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 구간 계산하는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신 이거 1.96, 2.58 외워야 됩니까? 워낙 자주 나오니까 뭐 맨날 할 때는 90 아니면 99기 때문에 1.96과 그 다음에 2.58은 외우기 싫어도 저절로 외워지긴 할 텐데 보통 이게 주어져 있어요. 95% 때는 이 끝값 1.96, 99%일 때는 이 끝값 2.58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거 보고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너한테 외우라고는 안 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가끔 이게 신뢰도 95가 아니고 뭐 97 이렇게 나올 때 있거든요. 근데 이 앞 그러면 97일 때는 요 앞에 있는 숫자 뭐 딴 게 있을 거야. 그걸 찾으면 돼. 아셨죠? 2.5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그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두 문제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식이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책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네가 직접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 뭐 써야 되냐면 표본 평균 마이너스 여기 어떤 숫자가 올 겁니다. 그냥 K라고 합시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반대쪽은 표본 평균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가 올 텐데 이제 여기다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씩. 문제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선생님 그냥 이거는 뭐 했냐면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을 써드린 거예요.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 이 틀을 기억해야 돼. 이 틀을. 항상 신뢰 구간은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진다는 거. 그런다 이제 문제에 맞게 이제 채워 넣는 건데 X바 이게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은 뽑아낸 거니까 임의 추출했을 때 체중이 조사했더니 평균, 이게 임의 추출한 평균이니까 이게 X바야. X바가 3.5라는 뜻이라고요? 이렇게. 저희 책은 적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식을 기억해라. 어떤 식?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채워 넣는다는 거죠. 표본 평균이 필요하겠죠? 표본 평균 어딨나요? 여기 벌써 뽑았네요. 직장인 9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그럼 n값이 900이라는 뜻이고 출근 소요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 뽑아낸 것의 평균이니까 이게 X바예요. 뽑아낸 것의 표준 편차지?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하는 표본 표준 편차인데 지금처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모 표준 편차랑 동일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시그마가 1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채워 넣는 거예요. 여기다 얼마? 45. 평균 45. 마이너스 K가 뭐냐면 이 K가 신뢰도 95%일 때는 저 K 값이 얼마로? 1.96으로. 신뢰도 99%일 때는 저 K 값이 2.58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책에 주어지니까. 여기도 주어지잖아요. 99, 2.58 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 값을 쓰면 돼요. 아 이게 K구나.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900분의 30분의 시그마 12 m 45 마이너스 플러스 2.58 곱하기 30분의 12 30분의 12를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죠? 됐습니까? 네. 5분의 2는 계산하기 편하게 10분의 4입니다. 이것도 5로 나누면 귀찮잖아. 그럼 얘는 0.258에다가 4를 곱한 값이에요. 4, 8, 32, 4, 5,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32가 돼요. 그러니까 45에서 1.032를 빼요. 8, 6, 9,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44.968 이상 m은 여기다가 1.031 더하는 거니까 46.032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근데 문제가 두 개여야 되는데 이거 풀어봐 그러면. 이거 띄워놔 줄 테니까 이걸 뭐 이면지에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일단 필요한 게 표본 평균이 필요하죠? 표본 평균 얼마예요? 3.5 3.5 마이너스 여기 K가 뭐였냐면 여기 있는 값이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표본의 개수 100 루트 100 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0.5 저것만 쓰면 나머지는 똑같죠. 가운데 부분만 반대로 쓰면 되니까 3.5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거는 10이죠. 얘는 10이고요. 그럼 얘는 1.96에다가 0.5를 곱하겠다는 얘기, 1.96에 10을 나누게 되면 0.196이 되고 0.196의 절반 값이잖아요. 0.19의 절반이면 얼마니? 3.5 마이너스 여기에 절반 0. 반나누면 얼마야? 98? 0.098? 이렇게 되겠죠? 네. 3.5 플러스 0.098 따라서 m의 값은 3.598 여기는 빼면 3.5에서 0.098을 빼는 거니까 2, 0, 5, 4 이렇게 되겠나요? 3.402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잘하신 겁니다. 수근이 어땠어요?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계산 틀려서 진이 어땠나요?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저기서 맞겠어요. 저는 그 19.6으로 계산했어요. 아, 10을 나눠야 되는데 곱했다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근데 이건 아까 했던 거라. 자, 이 부분은 앞쪽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만 활용하시면 여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끝내고 여기 뒤에 있는 문제 풀고 연습 문제를 드릴 겁니다. 정규분포 쪽에 통계정 추정 쪽에 저번에 좀 프린트는 합시다. 마무리하고 좀 전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 지금은 길이라는 말이 붙었고
앞에는 여기까지 했었죠. 그럼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구간을 쓰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만약 네가 여기 2가 있어요. 어떤 A라는 값 존재하고 얘가 5야. 이 구간 안에 길이를 구하라면 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이 구간의 길이 얼마니? 3이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이렇게 빼면 구간의 길이가 나오지. 뭘 또 세고 있어. 이게 왜 4야? 너 2, 3, 4, 5 지금 자연수 세고 있지? 네. 자연수를 세는 게 아니고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야. 이 간격이 얼마냐고. 3이잖아. 2에서 3 더하면 5가 되잖아. 근데 넌 지금 2 따지고 3 따지고 4 따지고 5 따지니까 자연수가 4개 나오는 건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고.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가 몇 개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2에서 3만큼 더하면 5가 된다는 뜻은 이 구간의 간격이 3칸이라는 뜻이야.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겠죠? 이 구간의 길이를 구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빼면 돼. 그쵸? 그럼 오른쪽에 있는 값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다 여기다 마이너스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될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얘랑 이렇게 지워진다는 얘기죠. 같은 게 두 번 더 쓰면 되잖아요. 같은 게 두 번 더 쓰면 되면 당연히 거기에 2배를 하겠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에 2배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약간 느낌상 오른쪽에 있는 값 있죠. 이 표본 평균 뒤에 붙어 있는 이 값에 2배를 하게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인가요? 어렵진 않죠? 네. 그럼 95%는 1.96에 2를 곱하는 거라면 99%면 2.58에 2를 곱하는 거겠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n의 값이 일정하다는 뜻이죠. 신뢰도가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무슨 말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신뢰도 95%는 신뢰도 95%, 신뢰도 99%. 신뢰도가 높다는 뜻은 구간이 넓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 말을 말해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뜻은 구간이 넓어진다. 구간의 폭이 너비가 길어진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근데 대신에 신뢰도가 일정해, 이번에는. 신뢰도 95% 딱 맛보았어요. 그럼 신뢰도가 일정할 때는 표본의 크기, 여기 있는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각해봐. 얘가 커지면 클수록 이 값은 작아지겠죠. 그렇지 않니? 분모가 커진다는 뜻은 요 계산한 값이 작아진다는 뜻이고, 여기까지 곱해도 이 값이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맞아? 여기 n이 커지면 이 분수는 작아지고, 작은 수를 곱하면 이 값도 전체적으로는 작은 수를 곱했을 때 더 작아지겠죠. 그럼 얘네가 누구냐면, 여기 앞에, 여기 뒤에 이만큼 붙어 있는 숫자, 요만큼 뒤에 이만큼 빼게 되어 있는 숫자, 요 숫자들이잖아, 얘네가. 근데 얘가 작아져. 그럼 여기서 얼마 못 가고 얘도 얼마 못 뺐으니까 구간이 좁겠지. 구간이 좁다는 뜻은 그만큼 실내 구간이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다? 믿을 수 있다? 그러면 평균의 폭이 넓어진다. 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넓어지면 그만큼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는 당연히 평균값 구하기가 그만큼 당연히 수월할 테니까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뢰도는 딱 고정돼 있는데 여기는 n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숫자가 작아진다는 뜻이고, 그럼 커지고 작아지는 이 숫자의 폭이 좁아진다는 뜻은 구간이 짧아진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예를 봅시다.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봐봐. 표준 편차는 일단 나온 걸 조사해보자. 표준 편차는 15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뢰도는 95%이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아까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였죠? 계산법이? 2 곱하기 여기 값.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2 이하가 된다. 이렇게 식이 써지겠죠. 됐니? 우리가 시그마 값을 알잖아. 15라고. 여기 15를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95%는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95. 1.96 갖다 쓴 겁니다.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네. 그럼 양변에 이렇게 2를 약분할 수 있겠죠? 이 2는 지우고. 그럼 1.9를 여기다 나누게 되면 루트 n분의 15 여기 1.96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됐니? 양점을 1.96으로 나눈 거야. 그 다음에 생각해봐. 얘 양수지. 얘도 양수야. 근데 우리는 n값을 구하는 거니까 분모에 n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뒤집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얘도 이렇게 뒤집겠죠? 그럼 1.96이 나와. 근데 부동의 방향은 여전히 이쪽이 클까 아니면 반대로 바뀔까? 봐라. 2분의 1이 크니 3분의 1이 크니 2분의 1이 크니 2분의 1이 크지? 역수를 뒤집어봐. 3이 더 커지잖아. 같은 부호일 때야. 같은 부호일 때는 역수를 뒤집으면 부동화 반대로 바뀌어요. 그럼 얘도 둘 다 양수였잖아요. 둘 다 양수인데 역수로 뒤집게 되면 부동화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양쪽에 15를 곱해야 되겠죠? 루트 n 1.9596 곱하기 15 됐니? 그럼 얘는 일단 10 곱하면 19.6이고 그 다음에 19.6의 절반이 얼마예요? 9. 이걸 반 내려봐. 9.8 여기다 9.8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 9 2 29.4 그러니까 29.4 이렇게 돼요. 됐어? 다시 양면을 제곱해야 되겠죠? 누가 지금 제곱 29.4 계산기 좀 두드려봐. 나온답니다. 제곱하면. 그럼 n값은 표본의 크기니까 자연수겠죠. 이 값보다 크나 같은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걸 찾는 거니까 n은 얼마예요? 865가 답이에요. 선생님,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됩니까? 그럴 리가. 시험장에서 네가 직접 계산해야 돼. 아셨죠? 할 수 있겠어요? 표부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요. n값이 4라는 얘기죠. 모평균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하였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2가 되었답니다. 동일한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 길이가 0.5가 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계산한 거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2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뭐 들어가죠? 1.96, 2.58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신뢰 그 도에 맞는 적당한 상수값이지. 근데 지금 이걸 모르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0.9. 이렇게 되면 0.99. 이랬었죠. 근데 우리는 이 확률값이 알파 %잖아. 알파 %. 100분의 알파.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확률값이 이게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도 지금 사실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냥 K라고 두자는 얘기죠. K. 모르니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아까 루트 4분의 2분의 시그마. 걔가 구간이 길이가 2였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따라서 K 알파는, K 시그마는 얼마? 2가 된다라는 뜻이네요. 자, 근데 똑같은 실내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신뢰도를 가지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0.5가 되게 하려면 똑같다며. 그럼 식은 똑같이 써지지 않을까요? 근데 얘만 모르죠.
표본의 크기 n값. 아까는 n값이 4였고 이번엔 표본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냥 루트 n이라고 합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했는데 이 값이 구간의 길이가 0.5가 된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근데 아까 우리가 k 시그마의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2네요. 그럼 여기가 2란 얘기잖아요. 이만큼이. 그럼 루트 n분의 2 곱하기 4. 걔가 0.5. 맞습니까? 혹시 이런 거 알지 않나요? 뭐 2분의 6은 3과 같죠? 그럼 여기는 2와 3의 자리를 바꿔도 이 등식은 참이 되지. 얘랑 얘랑을 우리는 어차피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0.5분의 4는 루트 n이 될 테고 분모의 1을 곱하고 분자의 10을 곱하면 1분의 8은 루트 n이 되죠. 여기다 2 곱하고 2 곱하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따라서 양면을 제곱하면 n값은 64.